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상에 따라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업적이 되기도 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먼 옛날 우리가 불을 발견하기 전부터 온몸으로 그 존재를 느껴왔던 중력의 증명과 입증은 인류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온 위대한 발견이었죠.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물리학을 정립함과 동시에 만물은 흙, 물, 공기, 불의 사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가 증명한 중력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사원소는 무게 순서대로 우주의 중심에 쌓이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우주의 중심이란 지구를 뜻한다. 즉, 무거운 물체일수록 지구에 빠르게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1000년 넘게 당연한 상식으로 취급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력은 1564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천재가 탄생하며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연결해서 떨어뜨린다고 가정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라면 무거운 물체는 빠르게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가벼운 물체는 그보다 느리게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로 무거운 물체를 단독으로 떨어뜨릴 때보다는 늦게, 가벼운 물체를 단독으로 떨어뜨릴 때보다는 빠르게 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두 물체를 연결한 시점에서 전체 무게가 증가하므로 무거운 물체를 단독으로 떨어뜨릴 때보다 빠르게 떨어져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의 가정에서 상반된 두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물체는 무게와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고도의 지성이 발휘된 그의 사고 실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는데요. 대부분의 위인전에서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했다와 같이 가상의 실험을 창작해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발견 과정을 대체할 정도로 천재적인 증명 과정이었죠. 한편 비슷한 시기 신성 로마 제국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공전에 대한 3가지 법칙을 담은 케플러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타원 형태의 궤도로 공전하며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의 설명은 실제 관측된 궤도와 계산이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1666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죠. 무거운 물체일수록 큰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만 무거운 만큼 관성이 커 그 힘에 의한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벼운 물체는 작은 중력의 힘이 작용하지만 가벼운 만큼 관성이 작아 그 힘에 의한 가속도는 일정하다. 즉, 두 물체는 무게와 상관없이 동시에 땅에 떨어지게 된다.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수학 공식으로 정립한 뉴턴의 대발견은 갈릴레이와 케플러, 즉 땅과 하늘이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수많은 연구를 촉발시키며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속화했는데요. 그러던 중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지구의 중력이 지역마다 미세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해당 측정치와 만유인력의 법칙을 조합한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지구의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둘째, 지구의 중력을 탐사해 중력 지도를 그림으로써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셋째,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자원을 탐사할 수 있다. 영감을 받은 과학자들은 중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1915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펠릭스 안드리스 베닝 마이네츠는 당대 사용되던 중력계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를 통해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중력계를 제작해냈죠. 신형 중력계는 바다에서 중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지구의 정확한 모양을 밝혀내겠다는 일념하에 2m가 넘는 거구를 잠수함에 실은 베닝 마이네츠는 1923년부터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며 중력을 측정했는데요. 1948년 그날도 어김없이 탐사를 나섰던 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인도의 바로 남쪽에 이상할 정도로 중력이 낮은 거대한 구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몇 달간의 항해 끝에 해당 지역의 지도를 완성한 베닝 마이네츠는 더더욱 눈앞의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려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는 광활한 면적이 마치 구멍이라도 뻥 뚫린 것처럼 깊은 중력 이상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죠. 추가적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해수면이 다른 곳보다 최대 106m,
평균 91m나 낮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중력 측정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일명 중력 구멍이라고 불리게 된 이 중력 이상지대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베닝마이네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느 것도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966년 7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수명은 유한하지만 남겨진 지식은 영원했죠. 선구자들의 발견을 토양 삼아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고 조악한 장치에 의존했던 중력 측정은 어느덧 첨단 위성과 최신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력의 변화에 따라 위성 궤도가 미세하게 변화함을 따라 더욱 정밀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과학자들은 중력 구멍의 범위를 섬세하게 그려냈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는데요. 그럼에도 수십 년간 어째서 이토록 거대한 중력 이상지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중력 구멍은 과학계의 난제이자 미스터리로서 남아있었죠. 그러던 2023년 5월 인도 과학연구소의 데벤잘 팔과 아트리 고시 박사가 중력 구멍의 원인을 규명하는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지구에서 1억 4천만 년 동안 벌어진 지각판 이동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구현해낸 이들 연구팀은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에서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는데요. 바로 중력 구멍 아래에서 뜨거운 저밀도의 마그마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멘틀 안쪽에 가벼운 물질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대량으로 누출되어야만 했습니다. 미세한 실마리를 붙잡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그 원인의 중심에 잊혀진 고대의 바다가 지목되었는데요. 약 3억 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로부터 판게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었죠. 바로 이 판게아가 로라시아와 곤두아나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테티스에라는 이름의 바다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약 2억 년 동안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테티스에는 신생대 에오세 시기 지금의 인도가 북상하며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당시 인도판은 북상 과정에서 아주 강하게 유라시아판과 충돌했던 바 있죠. 그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깊숙이 밀려 들어간 결과였는데요. 이때 테티스의 해저 지각이 함께 딸려 들어가며 멘틀 내부로 가라앉게 되었죠. 순식간에 다량의 암석과 바닷물이 유입된 멘틀에서는 대규모의 대류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가벼운 물질들이 상부로 이동, 저밀도의 마그마가 광활한 범위에 용출되며 거대한 규모의 중력 이상을 발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대류 운동을 통해 지금의 중력 구멍이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약 2천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즉 고대의 바다가 머나먼 시간을 넘어 아직까지도 그 흔적을 그것도 아주 거대한 형태로 지구상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해당 논문은 해양 탐사를 통해 인도양 아래 마그마 기둥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중력 구멍의 크기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탐사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고대의 바다를 통해 수십 년간의 미스터리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때로는 그 존재가 확실하고 뚜렷할수록 증명과 입증이 어려운 법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